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김밥 국무회의에 저쪽 언론들이 한방 크게 놀란 가운데 노란 민방위복 역시 놀라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민방위복에 대해 괜히 지자체에서 옷을 바꾸려고 돈 들이지 말아라라고 말한 것을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녹색 민방위복으로 교체된 바 있다. TV조선, 이 대통령은 그러나 회의에서 나는 맞지 않는 옷이 없어서 맞는 것을 입다 보니 이거 노란색을 입은 것이라며 괜히 지자체에서 옷 바꾸려고 예산 들이지 말아라. 그냥 있는 것을 입으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 낭비에 각별하게 신경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슈킹만 하던 전 정부만 보다가 김밥 국무회의에 옷 바꾸려 돈 쓰지 마라 이 연타까지 국민만 바라보며 진짜 일하는 모습에 저쪽도 놀라는 모습입니다. 거기다 찝찝한 윤건희가 머물던 한남동 관저도 세금 낭비 감안에 청와대 이전까지 머물기로 큰 양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무속에 심취한 사람이 살았던 곳인데 마음대로 얼마든지 다른 곳 골라도 될 터인데 국민 불편, 세금 낭비 등등 감안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살던 곳으로 일단 들어가시겠다니 진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인 것입니다. 거기다 참모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통님이란 별명까지 붙여줬다고 합니다. 머니투데이, 핵심 참모들이 이 대통령의 별칭을 통님으로 하기로 했다. 친근한 이미지를 줄 뿐만 아니라 임기 중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라는 뜻도 담아서다. 이 대통령도 이 같은 호칭과 해석에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은 최근 이 대통령을 통님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통상 참모진은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님이란 호칭을 사용하지만 이 대통령이 평소 자유롭고 원활한 대화와 토론을 원하는 데 반해 이 호칭이 자칫 분위기를 경직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마침 이 대통령께서 소통을 강조하시니 소통에 통을 따왔다는 의미도 있다며 이런 의미를 듣고 이 대통령께서도 흔쾌히 받아들이셨다고 귀뜸했다. 세상에 일도 잘하시는데 소통까지 완벽합니다. 맨날 술 먹고 헛소리하는 성렬이만 보다가 정반대의 소통 위주의 이재명 통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어서 우상호, 오광수, 하마평 관련 언급. 이재명 대통령의 빠르고 정확한 인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우상호 정무수석설과 오광수 민정수석 2명에 대해서는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앙일보에서는 성향이 진중하고 중심이 잘 잡힌 분이라고 평가했다는 부분을 인용해서 좋게 봐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밤사이 이동영 작가는 어제 오늘 오광수 그러잖아요. 오늘은 우상호까지. 우상호는 정무수석이니 아무 문제 없다. 정무수석이 뭐냐면 야당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고 우상호 같은 사람이 하는 거 맞다. 이동영. 그 다음에 오광수 민정수석. 대통령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만약 오광수가 지가 특수통 출신이라고 특수부 짬짬이 그러면 짜라면 되는 거고 뭐가 문제인데 이걸로 자꾸 난리냐. 아까 허니문이 없는 기간이라고 문재인 때도 이렇지 않았거든. 이재명 되니까 종편에서 계속 하루종일 대북 송금부터 하루종일 뭐라 한다. 허니문이 없어 그러면 지지자들은 허니문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동영. 대통령이 생각했었겠지. 이런 비난 알고 임명하는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임명 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임명한다잖아. 그러면 그래 뭐 해줘야지. 허니문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만 좀 해라. 솔직히 말해 우상호, 오광수가 대통령 당선되는데 뭔 기여를 했어? 그러나 대통령이 쓴대잖아. 그러면 써야 하는 거지. 대통령 인사권 고유권 아니다. 오광수 아직 픽스는 아닌데 거의 된다고 본다. 이어서 정성호 의원 역시 시선집중에 나와서 강직한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민정에 적합하다고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정성호. 오광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워낙 특수통으로 날리던 분이기 때문에 인품도 온화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면 매불쇼에서는 최강욱 전 의원은 오광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최강욱. 오광수 내정설이 딱 올라오길래 그냥 크게 웃었다. 정보가 없으니까 별 소설을 다 쓰는 거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스스로도 자기가 이번 정부에 가서 민정수석 할 거라는 본인도 안 해봤을 것 같은데 거기 이름이 나왔길래 그런데 민정수석을 그 중요한 자리를 뜬금없이 무슨 캠프에서 무슨 활동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특수부 검사 출신을 정말 부랴부랴 막 온데다 물어봤다. 이게 사실이냐 누가 추천한 거냐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리고 다 자기들은 다 반대했대. 이게 지금 실제로 있는 얘기냐 하니까 말이 오가는 걸로 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토된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니길 바란다. 그리고 아니어야 된다. 특수부 검사가 다시 민정수석으로 복귀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검찰 조직이 받아들일지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를 생각해야 된다. 대통령의 인사는 메시지다. 그런데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설이 나오고 나니까 검찰이 사표 내려고 준비했던 애들이 다 넣었다는 거야. 몇 분한테 내가 연락해가지고 내가 그랬다니까. 만약에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되면 반정부 투쟁하는 사람도 많을 거다. 이어 고발뉴스TV 이상호 기자도
그러나 오광수, 최은주, 이규현은 무엇이라는 주제로 누가 추천했는가 쪽으로 부정적으로 언급하긴 했습니다. 한편 우상호 전 의원은 이준석 후보에 대해 며칠 전 멀리 보면 이준석 후보가 9%에 가까운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은 충분하다며 이번 대선을 계기로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체급이 성장했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진해원 검사의 오광수 검사장 관련 평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진해원, 오광수 내정자는 고향이 전주 성대법대 출신 특수부 중에서도 흑수저들이 가는 대검 중수 이과, 중앙지검 특수 2부장을 거치고 출세 코스가 아닌 안산지청장, 그 이후에는 검사장 승진 못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한 텀 자천 비슷하게 됐다가 그 다음에야 검사장 승진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후배 기수가 가는 자리로 발려나는 등 그다지 출세 코스를 거치지 않은 분이라 검찰에서 맹목적인 수사에 종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전력을 가진 분이고, 진해온, 개인적으로 1년 함께 근무하면서 오직 인생 두 번째로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학구적이고 무게 있는 신사인 상사였다는, 예산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인 적고 오히려 청내 학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 분이라서 더 기억이 납니다. 또한 SBS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박용진 전 의원, 조선일보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에는 김경수 유력 검토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분석과 견해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 생각이 있으실 테니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응원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국힘 김기현, 나경원 원내대표 하마평 대환장 파티. 이번엔 망해가는 국힘 소식입니다. 권성동이 더 이상 분열은 안 된다라고 튀었지만 인재풀이 오물통이니 다시 나오는 하마평이 김기현, 나경원 수준입니다. 더 큰 분열이 있겠는데요. 언론들, 차기 국힘 원내대표 후보로 김기현, 나경원 의원이 부상하고 있다. 사선의 김도읍 의원이나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 밖에도 4선 박대출, 3선 이미자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출당시켜도 모자랄 인물들을 다시 재활용인가요? 망하려고 작정하는 모습입니다. 국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 만큼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어느 때보다 강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결국 메시지와 투쟁 방식이 중요한데 이 때문에 경력직이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완전히 민심과 다르게 가는 국힘이고 반성하고 해체하고 성찰해야지만 더 강경 노선으로 동떨어지게 한다는 전개입니다. 반면 친한동훈계는 비상계엄과 관계가 없고 개파색이 옅은 인물이 원내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하지만 몇 명 없어서 어떻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거기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된 상황이라 줄줄이 소환되는 장면도 볼만하겠습니다. 워낙 하마평 나오는 인물들이 패급들이니 네이버 배플들마저 학을 띠는 중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